자,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매도 버튼 꾹 참아내시면서 이 영상까지 오셨다면 정말 애쓰셨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채로 출발을 하면 사실 매도 버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맞나요? 보이는 화면은 지금 10분봉 차트입니다. 삼성중공업의 10분봉 차트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이런 개파락이 나오면. 그러는 와중에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올라갈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면, 내가 명확하게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올라갈 걸 모른다면은 이런 하락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팔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벌써 주가 바닥 잡고 올라갈 준비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분들은 출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시작을 하니까 시장이 어떤지도 모르고 종목이 어떤지도 모르고 일단 던지고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세력들이 노리고, 오늘 장중에 계속 거래하는 걸 봤는데 참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게요, 주가가 오르지 않을 정도로만 대량 매수가 계속 들어요. 야금야금. 지금 밑에 매수 깔아놓은 거 보이시죠? 이만큼 밑에서 받아내겠다라는 거거든요. 보이세요 여러분? 주가가 딱 오르지 않을 정도로만 이 안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물량을 받아가려고 하고 있다 라는 거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오늘 개파락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개파락을 그린 것 자체는요, 삼성중공업의 악재가 아니죠. 만약 삼성중공업의 악재였다면 개파락으로 끝났을까요? 가뜩이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가 잘 안 들어요.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오늘 추가적으로 시가가 떨어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패닉셀링이 빠지죠. 개미도 팔고 세력도 팔고. 그럼 이 주가 여기서 박스권 어떻게 만들어져요? 개미가 팔지 않는다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해서 개파락으로 출발한 삼성중공업이 방어가 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봤더니 어떻습니까? 코스피도 개파락으로 출발을 그렸어요. 다른 종목들의 분봉을 볼까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 두산, 이수페타시스, DB하이텍, 대덕전자, 한화비전, 코리아서키트. 다른 섹터도 한번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세이트리온, 유한양행, SK바이오사이언스, 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 녹십자. 어떤가요 여러분? 대다수의 종목들이 일단 오늘 두들겨 맞고 시작을 그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삼성중공업의 악재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삼성중공업의 악재가 아닌 채로 주가가 떨어진 채로 출발했다면 이건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매도하면 되겠어요? 기회라는 것을 아는 세력들은 오늘도 주식이 오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량을 오늘도 야금야금 모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아셔야겠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정말 떼돈을 버실 준비 됐습니까? 정말 돈벼락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 빠짐없이 좋아요를 누를게요. 누군가는 오늘도 아무것도 모른 채 처참한 심정으로요,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다 같이 좋아요를 꼭 누를게요. 아시겠죠? 댓글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돈벼락도 함께 또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돈벼락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같은 2% 조정에 흔들려서 안 된다는 말씀 거듭 드리며 영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진 채로 출발을 그렸는데 왜 떨어졌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떨어졌습니까?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역대급 경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자, 역대급 경제 전쟁을 선언하면 어째서 우리 주가인 좋아요? 지금 떨어뜨린 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인데, 이게 지금 주가를 떨어뜨린 주범인데 왜 다시 주가를 올려주는 호재가 될까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과정에서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고, 그건 배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나아가서 FLNG를 만드는 능력이고요. 왜 필요하냐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전 세계로 공급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의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인해서 봉쇄가 되고 불안정합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를 원하는 고객들은 불안정한 호르무즈 해협을 보면서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해합니다. 그럼 당연히 안정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받고 싶어 할 테고, 안정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처를 찾아가겠죠. 그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좋은 이유가 아시아를 가든 유럽으로 가든 대서양과 태평양을 통해서요,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란을 계속 견제하겠다, 경제적으로 제재하겠다, 그럼 이란산 원유 사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란산 천연가스 쓰지 말고. 그럼 미국 원유 구매량이, 미국산 원유, 미국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한테는 굉장히 좋겠죠? 맞나요? 근데 미국은 바다를 건너서 운송을 해줘야 돼요. 배가 더 필요해요. FLNG가 그래서 더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과연 지금 미국이 이란을 경제 제재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정말 미국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과거 러시아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경제 제재를 당했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에 유럽이 있으면, 유럽이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저 위쪽에 또 러시아가 있죠. 그죠? 이 러시아가요, 유럽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우크라 전쟁이 터지면서 이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졌고,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공급해줄게, 러시아 거 쓰지 마 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2021년도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의 의존도가 51%에서요,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51%에서요 10%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떠오른 게 누구냐? 미국산 천연가스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도 계속 지속되고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삼성중공업에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거 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올라가는 건 재료가 별로서가 아니고요. 오늘 시장 상황을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흔들려가지고 매도하는 순간 기회도 날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코스피가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죠? 다 떨어졌어요. 자,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뭐 두산, 이소페타시스, 삼바 다 떨어졌는데 도대체 코스피는 왜 올랐냐? 시장 종합 보니까 코스피 종목들 대다수가 일단 두둑에 맞습니다. 시퍼렇게 두둑에 맞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호재가 있어도 떨어집니다. 근데 봤더니 그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올라요. 얘네가 오르죠? 한마디로 시장의 관심과 수급이 또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다. 코스피가 떨어지던 것을 회복한 것도, 이렇게 M8을 쭉 그린 것도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럼 왜 올랐어요? 주주환원 정책? 그거 하나만 올랐을까? 천하제의 단타 대회가 열린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밀릴 때 거래 대금이 폭발하고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천하제의 단타 대회가 오전장부터 열렸고, 자, 오늘 어떤 걸 할까, 어떤 걸 매매할까 지켜보는 와중에 야, 채권 수익률이 막 올라가니까, 이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굳이 위험한 자산을 담고 싶지 않은데, 그건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에 들어가거든요. 담았던 걸 빼거나. 왜냐하면 채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채권을 들고 있는 게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매력적이다? 큰 손들은 여기를 주목하거든요. 그런데도 단기적인 수익률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애들을 계속 건드는 거예요. 기관이든 외인이든.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이쪽으로 집중되니까 개미도 여기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오늘 하루 동안 코스피가 오르더라도 얘네만 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예요?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은 재료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주가가 오를 만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시장의 관심과 수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세력들은 조용히 주가가 오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삼성중공업이 폭등해봐요.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겠죠? 여러분,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을 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 될 텐데,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을 때 개미가 꼬이면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매집한 물량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혹은 자신들이 매집하던 것을 잠시 중단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죠. 올라가던 주가를 보고 들어온 개미들은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답답해서 던집니다.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더 오르진 않으니까 던지기 시작합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생각해 보죠. 미국이 이란을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미국에서 시작이 될 건데, 미국이 바라는 건 딱 그거거든요. 패권을 위해서. 그럼 더 많은 배가 필요하고 더 많은 FLNG가 필요할 텐데, 지금 삼성중공업의 주가 떨어진 게 맞습니까? 세력들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마스가 프로젝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천문학적인 달러가 투자되는 게 마스가 프로젝트고,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의 국방부 장관에게 90일 안에 답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어떤 기업과 어떤 함정을 짓고 어떻게 일정을 이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90일 안에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윤곽이 나와야 돼요. 그럼 90일 동안 세력들은 뭘 하고 싶겠어요? 최대한 많은 물량을 담아가고 싶겠죠. 근데 주가 보신 것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세력들의 가장 보편적인 전략 중에 하나예요. 주가를 올려주질 않아요. 일단 떨어뜨립니다. 매도를 해서라도. 자,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을 보여드릴 거냐면 모건 스탠리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대표적인 외국계 증권사죠. 대표적인 외국계 증권사이자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입니다. 맞나요? 근데 얘네들 보니까 2022년도 1월부터 12월 무려 780만 주를 매수해놨어요. 2022년도면 어디죠? 여기서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700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다음 해를 볼까요? 적어도 우리는 2022년도만큼은 모건 스탠리가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해를 한번 보시죠. 2023년 어떻습니까?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건 스탠리는 삼성중공업을 1000만 주를 매수했어요. 1000만 주. 2023년도면 어디죠?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700만 주 매수 들어오고 1000만 주 매수가 들어오고, 이렇게나 주가가 쭉 올랐으니 얘네가 이 모았던 물량 싹 다 팔고 나가고 있는 걸까? 그거 확인해 봐야겠죠. 자, 2024년도로 하겠습니다. 자, 2024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모건 스탠리는 730만 주를 매수했어요. 보이십니까? 여전히 730만 주 매수를 하죠. 그럼 또 정리를 하면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매수만 하고 있어요. 2025년도를 보시죠. 2025년도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는요, 2025년도에도 무려 730만 주를 매수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 2025년도까지도 모건 스탠리는 외국계 증권사는 여기에서 매도를 안 했어요. 그럼 2026년도엔 뭘 하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2026년도 봤더니 500만 주를 매도해놨어요. 매도. 최근에는 다시 매수를 시작하고요. 65만 주 매수하기도 하고 11만 주 매수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주식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매수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은 보통 세력들은 모았던 주식을 싹 다 팔고 떠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모건 스탠리만 보더라도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5년도 모아왔던 물량들이 이만큼이나 많은데, 주가가 올라왔을 때 여기는 최적의 매도 타이밍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판 건 고작 500만 주. 수천만 주를 지금 수년째 모아왔는데 최적의 매도 타이밍에서 판 건 고작 500만 주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인들이요, 지금 단기적으로 올 2026년도 매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자신들이 들고 있는 모든 물량을 뭐 대대적으로 매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부만 팔면서 공매도를 치기도 하고, 일부만 팔면서도 조용히 다시 물량을 모아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쳐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매수에 들어왔는데 지쳐서 떨어지는 와중에 다시 팔고 나가거든요. 이런 자리에 들어왔다가 이런 자리에 팔고 나가요. 세력들은 이런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 떨구고 밑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위험하고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겠지만 세력들 입장에선 여러분들의 물량을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이 이란만 규제하는 겁니까? 이란을 상대로만 지금 이런 경제 제재를 하고 다투고 있는 겁니까? 이란 뒤엔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맞나요? 중국과는 9월달에 미중회담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중국과 9월달에 미중회담에 들어갈 건데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냐, 무역 합의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합의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미국이 중국한테 어떤 딜을 하겠어요? 이란한테 받고 있던 원유 전부 다 우리 걸로 대체해. 우리의 의존도를 높여. 중국은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않겠죠. 저렴하게 받아오던 이란이 있는데 미국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미국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미국의 입김이 중국에게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란산 저렴한 원유가 중국에 안 들어가면 중국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러시아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횡보를 보니까 베네수엘라 날렸죠. 베네수엘라 날려버렸습니다. 이란 날려버렸습니다. 하나씩 지금 중국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딜이 들어가겠죠. 우리 미국산 원유를 써라. 그러면 무역 합의해주겠다. 미국산 원유를 쓰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출발하는 운반선이 정말 많이 필요해집니다.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운반할 운반선 FLNG가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거 해줄 수 있는 기업 누굽니까? 삼성중공업이죠. 이거는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고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런 패권을 위한 전략 가운데 삼성중공업의 이런 조선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력들 입장에선 이거 정말 좋은 재료거든요. 그런 좋은 재료를 여기서 끝내고 싶겠습니까? 끝내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전략 매도를 들어간 게 아니라 악랄하고 치졸한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밑에서 받아먹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순간 밑에서 받아먹을 수 있죠. 떨어뜨리는 순간 밑에서 개인 투자자 분들의 물량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시 주가가 오르면 떨어졌던 게 생각이 나서 지금이라도 본전에 팔아야겠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정말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요 35,000원 뚫어내면서 초급등이 시작이 됐을 때 그 주식을 잡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출발하는 순간 잡으면 된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했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 국민이 지금 돈방석에 앉았어야죠. 모두가 어차피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대다수가 이 영상을 보고도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고 댓글도 안 남기고 대응 요청도 안 할 겁니다. 왜?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 사람 말이 진짜 맞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요 저만큼 치밀하게 분석해 주는 사람 있나요?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삼성중공업의 진짜를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9월 미중회담, 10월 중간선거 앞둔 상황, 올 하반기를 다 내다보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죠. 미국이 지금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중국과 꽝 붙는다. 그게 경제가 됐든 뭐 군사적인 문제가 됐든 미국 어떻게 되겠어요? 배를 수리하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전쟁은 물론이고요. 전쟁은 지속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요. 하물며 미국이 말하고 있는 경제 제재, 에너지 패권 전략 이런 것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운반선이고 FLNG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주식을 포기하고 매도하고 싶다? 말리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맞서 싸우기로 했다면 따라오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떼돈을 벌고 싶습니까? 돈벼락에 앉고 싶습니까? 이끌어 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남기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VIP를 가입해야 된다. 이런 사칭 전화에 주의하시고요. 뭐 방송에서는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매도해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장중에 뭐 전화를 드릴 시간도 없고요. 주가를 보면서 제가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매도하자라고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까진 때려주고도 팔지 말고 기다리셔야 된다.
아시겠죠? 사칭에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번호 저장하라는 말씀 늘 드리고 있고, 주가 대응은 연락 남기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우리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6년도 하반기를 주도할 종목들 많이들 궁금하시고 찾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위한, 우리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한 선물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